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랫동안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단골 손님이나 아니면 강아지 피부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동네 동물병원 치료를 받다가 저희 병원에 피부 상담을 하러 오는 개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신장이 안 좋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대부분 이런 개들은 신장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서서히 안 좋아진 만성 신부전 상태인데 이 신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진료 시간에 짧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장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피부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만성 신부전 상태에 있는 강아지의 신장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 내용은 신장 질환 관련돼서 전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기존의 동물병원에서 안내해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주의 요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장 관리까지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구간 설정을 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강아지 신부전 관리 총정리 그리고 자연주의 요법 신부전 관리법, 먼저 신부전 관리의 목표를 뭐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주변에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 이렇게 신장을 이식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장 자체가 기능이 저하되면 그 자체를 원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점점 망가지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 투석과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신장을 이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망가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관리의 목표는 첫 번째가 만성 신부전의 진행을 늦춰서 신장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 신부전 상태의 증상을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신경 쓰셔서 지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초기 같은 경우 더욱더 신경을 써줘서 이 상태가 나중에 악화되면 이런저런 증상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아이는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강아지가 건강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관리해 주면 우리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의 내용은 첫 번째 신장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단백질 대사, 세 번째 신부전 정의와 증상, 네 번째 신부전 원인, 다섯 번째 신부전 진단, 여섯 번째 신부전 치료, 일곱 번째 현대의학의 문제, 여덟 번째 신부전 자연주의 요법 관리,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단과 치료 부분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IRIS의 내용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 신장은 좌우로 두 개가 있으며 우측 신장이 좌측 신장보다 좀 약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보신 것처럼 등 쪽으로 신장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장의 구조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동맥으로 혈액이 들어와서 여기서 노폐물이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가고 다시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알아보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배설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신체 항상성 유지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고 전해질, 칼슘, 그리고 pH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또 조혈작용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해서 요독증이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신체 향상성 유지가 손상을 받고 또 혈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고혈압이 심화된다거나 적혈구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빈혈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고 있으면 신장의 기능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단백질 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단백질은 신체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근육 단백질은 말할 것도 없고 머리카락, 피부 이것도 단백질로 이루어지고 또 헤모글로빈, 항체, 그리고 혈장 단백질, 효소 이런 것들이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체내에서 화학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하고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화학식은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과 같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된 다음에 이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단백질이 되고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제각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저희가 고기나 아니면 식물 단백질로 섭취하게 되면 몸 안에서 분해 작용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 분해 과정을 살펴보면 이 단백질이 위에서 펩신으로 인해서 분해돼서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소장에서 트립신에 의해 분해돼서 디펩티드와 트리펩티드 이런 식으로 분해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펩티다제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이 아미노산을 저희가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아미노기 전이 반응과 탈아미노 반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간에서 요소회로를 통해 간에서 요소회로를 통해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화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 대사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화되고 이 아미노산이 암모니아로 변환된 다음에 간에서 요소회로를 거쳐서 요소로 변환되고 이 BUN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장에 문제가 있게 되면 이 BUN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요독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신부전 정의와 증상을 살펴보면 신부전이라는 것은 신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신부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 급성신부전은 아큐트 레날 페일러라고 해서 보통은 ARF 그리고 만성신부전은 크로닉 레날 페일러에서 CRF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급성신부전은 급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손상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급성신부전을 야기하는 것은 포도, 백탁 그런 것을 비롯해서 쇼크로 인해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저혈압, 폐혈증 그리고 심박출량 저하로 인한 심부전이나 부정맥, 심장마비 그리고 그 외에 심한 마취, 고체온증, 혈관 내 혈전으로 인해서 신장 혈액이 순환이 장애를 받은 경우 또 엔사이드와 같은 진통제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사구체 신염이나 전신 혼방성 낭창 그리고 혈관염 그리고 당뇨병 또 렙토스피라나 보렐리아 신우신염 같은 간염이 있을 때 신장이 급격히 망가져서 발생하는 것이 이 급성신부전입니다. 이 급성신부전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오줌량이 감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줌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 안의 독소가 축적됨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혼수, 실신, 그리고 식욕이 감퇴되고 입에서 심한 냄새, 그리고 구토, 설사, 황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만성 신부전은 신장 손상이 서서히 진행된 경우로 크로닉 레날 페일러 CRF 또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CKD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성 신부전의 정의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 사구체 손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고 2주 이상 신장 기원성 고질소 혈증을 보이는 경우 CRF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세뇨관 간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가족력이나 보통 이제 유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역매개성, 종양, 퇴행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구체 이상 이것은 선천성, 면역매개성, 기생충성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혈관 이상으로는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쇄, 고혈압, 저혈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CRF의 증상은 급성 신부전과 비슷한데 단지 이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식욕이 감퇴돼서 밥을 잘 안 먹고 체중이 서서히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잘 안 움직이고 설사, 구토, 그리고 구강에 궤양이 생기고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빈혈, 그리고 요독성 저체혈증이나 발작, 그리고 더 심해서 경련, 혼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신부전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백질의 분해산물인 암모니아가 잘 배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요독증 상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무기력, 식욕 감소, 체중 감소, 탈수, 구토, 구취, 경련, 홍수 이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신부전 상태가 되면 요농축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요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다음 단요 발생하며 이 다음 단요로 인해서 탈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전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음식으로 멜라닌과 포도 그리고 칼슘이 낮고 이온이 높은 식단,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아서 만성 탈수 상태로 기인한 신기능 저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독성 물질로 이렇게 다양한 항생제들이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아미카신,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이런 약들을 흔히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들이 신장을 손상시키고 또 그 외에 세팔로스포린이나 이런 항생제들이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인 엔세이드로 아스피린이나 아스타밀로펜 그리고 이보프로펜 이런 진통제 또한 신장을 손상시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클로스포린 이거는 강아지들이 아토피가 있을 때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는 약이고 고양이한테서는 독소루비신 이런 약이 신독성을 유발합니다. 그 외에 살충제, 마취제 이런 약물들 또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그 외에 중금속으로 납, 수은 이런 중금속도 신장을 손상시키고 그 외에 유기물로 에틸렌글리콜, 크로노포름,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또 기타 요인으로 비타민 D3나 저칼륨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 이런 요인 또한 신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항생제 그리고 엔세이드, 면역어학과 관련된 약물들, 살충제, 마취제 그리고 중금속 이런 약물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부전의 진단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요검사를 해서 요비중과 단백뇨, 비유엔과 크리아틴, SDMA, 단백뇨, 혈압, 초음파, 방사선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비유엔은 혈중 요소 질소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이 체내에서 대사한 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경우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아서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뷰엔의 농도는 단지 신장 기능이 망가졌을 때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거나 그리고 위장관 출혈이 있게 되면 그 출혈을 다시 흡수하게 되면서 뷰엔이 높아지게 되고 또 열이나 폐혈증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내 대사가 항진됨으로 인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탈수 자체로 인해서 신장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뷰엔이 상승하고 또 우려성 신부전이나 간경변, 신증후군, 화상 이런 경우에도 뷰엔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엔이 높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가져서 아이는 신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크레아틴 경우는 근육에서 포스포크레아틴이 분해되는 산물이 이 크레아틴인데 근육이 많은 남성은 여성보다 당연히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크레아틴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증가하고 특히 육류 섭취가 증가할 때 이 크레아틴 수치가 높고 이 크레아틴 또한 신장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크레아틴의 증감 요인을 보면 감소되는 경우는 근육이 소실된 상태에 장기간 기아 그리고 요로가 폐쇄됐을 때 이 크레아틴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반해서 증가하는 경우는 근육량이 많은 강아지 그리고 극심하게 운동하거나 심한 경련을 했을 때 그때는 이 크레아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크레아틴 수치가 신부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노령의 마른 한쪽은 신장 손상이 심해도 워낙에 말라있기 때문에 크레아틴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수치가 낮다고 아이가 신장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뷰엔이나 크레아틴 한 가지만으로 판단이 어려워서 요새는 뷰엔, 크레아틴 비율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뷰엔은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크레아틴은 신장 기능이 있는 경우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혈중 뷰엔과 크레아틴 수치가 모두 상승하고 이런 경우 뷰엔 크레아틴 비율은 일정합니다. 그에 반해서 신장 기능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뷰엔만 상승한 경우 크레아틴 수치는 일정하기 때문에 뷰엔 크레아틴 수치는 상승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뷰엔과 크레아틴 측정은 신장 기능이 75% 이상 손상되어야지 혈액 내에서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웬만하면 신장에서 배설되기 때문에 요 뷰엔과 크레아틴 그것만으로는 조기에 신장의 손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른 한축은 크레아틴 수치를 신뢰할 수 없고 그에 반해 SDMA는 신장 기능이 40%만 손상되어도 증가해서 CKD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서 요새는 신장의 손상을 체크하기 위해서 꼭 SDMA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표에서 본 것처럼 신장에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아틴 수치는 정상이지만 SDMA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아틴만으로 잡아낼 수 없는 것을 SDMA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공개한 IRIS의 만성 신부전 처치 권장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육 손실이 현격히 있는 경우 크레아틴보다 SDMA 농도로 신장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처치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개에서 만성 신부전의 진행과 치료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을 평가한 이런 논문을 보면 SDMA 같은 초기 질병 마커를 사용해서 CKD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위험 요소를 줄이고 치료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크레아틴 단독보다는 SDM을 기반으로 해서 신부전을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DMA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을 보면 SDMA 수치가
20이 넘어가는 경우는 신부전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20이 안 되는 경우 요 비중은 괜찮은지, 그리고 비유엔 크레아틴 수치, 그리고 다음 단유가 있는지, 또 단백뇨, 포스포러스 상태, 식욕 부진이나 체중 감소,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2주 후에도 계속해서 SDMA가 지속되면 신장 여과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만성신장병 IRIS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혈압이나 심한 탈수, 독성 요소들 이런 것들 또한 같이 고려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백 또한 체크를 하는데 소변에서 단백질과 크레아틴 비율을 검사해서 0.5 이상인 경우 단백뇨를 관리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크레아틴, 그리고 SDMA, 요단백, 혈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성 신부전 상태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신장을 관리할 것인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와 후기의 구분을 보면 CKD 스테이지 2단계까지는 그렇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나 SDM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높을 수 있고, 신장도 서서히 커져가는 단계, 그리고 요 단백질도 서서히 나오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3단계부터는 크레아틴과 SDM이 이 수치 모두 증가하게 되고, 요 비중 또한 신장에서 재흡수율이 떨어지면서 다음 단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 진단은 IRIS에서는 크레아틴, 요 비중, UPC, SDMA, 혈압, 복부 초음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신부전 상태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신부전 관리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 치료를 병원에서 하는 것을 소개하면 IRIS 국제신장학회 여기서는 만성 신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혈증이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고혈압 치료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단백뇨가 있는 경우 그 단백뇨 치료하고, 그리고 포스포러스 인수치가 4.7mg 데시리터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신독성 약물은 조심해 사용하고, 그리고 신전성 또는 신우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교정할 것, 그리고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장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상태가 더 진행돼서 2단계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1단계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장 처방 시 저칼륨 혈증이 있는 경우 그것을 치료하고, 또 대상선산증이 있는 경우 그 또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SDMA가 25 이상이 되면 3단계의 준환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3단계가 되면 이때부터 이런저런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1단계, 2단계 그런 내용들을 병행을 하면서 빈혈이 있는 경우 수혈을 하거나 아니면 조혈 촉진 주사를 맞거나 그런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토, 식욕 부진 이런 증상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상황도 약물로 관리하고,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물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혈관 주사로 수액을 맞거나 아니면 집에서 꾸준히 피하 주사로 수액을 맞는 그런 처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SDMA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4단계의 준환을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 4단계는 앞에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음식도 잘 못 먹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피딩 튜브를 삽관을 해서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근무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까지 가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단계로
가지 않도록 초기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부전 치료는 가장 먼저 몸 안에 비유엔이나 크레아틴 같은 노폐물이 축적되지 않게 수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또 집에서는 음수령을 늘려주고 만약에 물을 충분히 먹지 않는 경우 피하 주사로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상적으로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수량의 적당 기준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몸무게당 60ml 그리고 고양이는 50ml 정도입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을 인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 이거는 초기 같은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말기에 비유엔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기에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이런 정도의 비율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부전이 진행되면 이런 증상들 고혈압, 속발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빈혈, 산증, 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거에 따른 약물을 채취하게 되고 그리고 보조제로 신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유산균 이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항산화제 이런 보조제를 통해서 신장 기능이 개선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전 관리는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요검사, 비유엔, 크레아틴, SDMA, 혈액검사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동물병원에서 방금 소개해준 그런 방식으로 CRF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관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현대의학에 문제가 있는데 가령 여기에 살인 도구로 사용된 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인이 되는데 이 칼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칼과 같이 섞어 놔버리면 이 수많은 칼 중에서 진짜 살인 도구로 사용된 이 칼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현대의학이 질병을 접근하는 태도 또한 이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만성 신부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의학은 신부전의 원인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다가 또 신독성 물질도 항생제를 포함해서 중금속 그리고 또 기타 약물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요인들 중에서 정말 반려동물의 신장을 손상시키는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원인을 배제하는 것에는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증상만 치료하는 대증요법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이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원인이 무엇이 되는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신부전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보호자분들이 정말 신부전을 야기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그것을 예방하는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신장질환이 발생률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대부터 2005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장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또한 198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신장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많은 원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그런 원인이어서 그것들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요인들 중에 정말 어떤 것들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제대로 대처를 해줘야지 신장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 질환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 모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당뇨병 환자 증가로 말기 신부전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전 증가가 당뇨병 때문에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 거는 그럼 당뇨병은 왜 증가했을까요? 그럼 당뇨병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들 또한 정말 당뇨병이 뭐 때문에 생기는지 모르고 그냥 병원에서 인슐린이나 그런 대중요법 처치만 하고 그러면서 상태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뇨병도 그렇고 신장질환, 고혈압, 암 이런 것들이 196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들 각각의 원인을 현대의학에서 찾아보면 좀 전에 소개한 그런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그런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원인을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뇨도 그렇고 신장질환, 암 그런 것들이 왜 급격히 증가했는지 그런 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맥거본 위원이라고 미국의 위원이 1977년 워싱턴에서 영양 및 인간 욕구에 관한 상원 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이유는 심장질환, 암, 비만, 당뇨 이런 음식과 관련된 만성질환이 이 당시에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청문회를 개최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한 결과 육식의 증가가 만성질환 발병률을 높인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977년 붉은 고기와 유제품이 만성질환의 원인이므로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권고한 대로 미국인들이 먹는 것을 바꿨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한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고안을 발표하고서 바로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산업체가 축산업계, 그리고 또 그 축산업계를 받쳐주고 있는 곡물업계였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 집중적인 공격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에서 고기 소비를 줄여라는 권고사항 대신에 포화지방 섭취량을 줄여줄 고기, 가금류, 생선 이런 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포화지방이라는 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먹는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거기다가 어류나 그런 것들을 더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또 다른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영양학자 캐린 우디의 실험인데, 이 학자는 오스트리아 정착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원주민 중 많은 수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원주민들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인스턴트 음식들, 햄버거나 코카콜라나 하여튼 그런 것들 위주로 음식물을 먹고, 그로 인해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은 이형 당뇨병과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몇 가지의 암의 발병과 관련되는데, 이 원주민들을 그들이 살던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7주간 예전에 그들이 생활했던 방식으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들이 직접 사냥하거나 채집한 물고기, 조개, 거북이, 악어, 캥거루, 고구마,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을 사냥하거나 채집해서 먹고 7주 동안 보낸 후에 다시 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주 후에 검사했을 때 대부분 혈압은 정상으로 떨어지고 당뇨도 사라지는 등
대다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대의학은 당뇨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다양한 원인들, 유전자, 가족력을 비롯한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는 것만 바꿔줘도 그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들인데, 혈관이 좁아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채식을 하고 32개월 후에 이렇게 상태가 개선되어지고, 또 다른 사진에서도 채식을 한 다음에 좁아진 혈관이 넓어지는 그런 결과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육식이 혈액순환의 문제를 야기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각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축산업계의 입김으로 인해서 덮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옥수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옥수수의 지방산은 오메가6가 오메가3에 비해서 6대1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옥수수를 먹고 사육된 축산물은 당연히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계란도 60대1,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는 108대1 정도로 오메가6가 굉장히 과다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다한 오메가6는 몸에서 전체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을 촉진시키고 몸에서 염증을 더 과도하게 유발합니다. 또 GMO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장악하고 있고,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방부제, 살충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공기, 또 주거 환경 또한 그렇게 깨끗한 건축자재로 건축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누적된 결과 그 공간에서 사는 우리나 반려견들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에 아토피도 포함되고, 또 신장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당뇨병, 용혈성 빈혈, 이런저런 많은 병들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이런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이 왜 망가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 채 그냥 증상이 나타나면 약으로 그 증상만 억제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처치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런 처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도 그렇고, 아토피를 비롯한 만성 피부병 질환도 그렇고, 이런 상태로부터 악화되는 것을 벗어나서 좋아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부전 상태에 대해서 자연요법 관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은 개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여기 나온 내용인데,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이 책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보시면 강아지들이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건강이 손상받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부전 상태의 원인과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주의해야 할 것들은 방광염이 있는 경우 항생제를 흔히 사용하는데, 방광염 자체가 현대의학은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균에 의한 발생보다는 자가면역 질환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항생제를 쓰는 것과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이 항생제는 몸 안에 있는 정상균총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항생제를 피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그 자체가 신장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고 또 신장 손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예방접종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피부염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아는 바이고요. 그리고 건사료,
이거가 수분 함유량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이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물의 양이 적고, 그래서 체내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게 또 신장 상태를 악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신부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먼저 초기 단계에는 식이 변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CRF 단계가 진행되면 단백질 섭취가 과도한 경우 이게 유독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줄이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더 많이 급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상태에 개선되는 비타민 A를 비롯해서 비타민 B, C를 보충할 것, 그리고 최대한 오염이 덜 된 음식을 급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제가 아토피나 만성 피부병 질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질 좋은 재료로 만든, 그리고 방부제와 사료첨가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을 먹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내 독소 노출을 최소화할 것. 환경 내 독소라는 것은 공기 문제, 그리고 집안 환경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해한물, 이것들을 갖다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지 그 부분 또한 같이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신장이 안 좋은 경우 신장과 관련된 처방전을 먹고, 그리고 신장 기능 개선해주는 유산균, 그리고 상태 심해지면 피하러 수액을 놓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기본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 그것이 강아지의 자연면역력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부전 상태에 추천하는 먹거리를 소개하면 중요한 부분은 질 좋은 단백질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동물복지 축산물과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콩, 낫또, 두부 이런 것을 먹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뇨작용 촉진할 수 있는 비터나 샐러리, 또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DHA, EPA가 풍부한 정어리, 꽁치, 고등어, 전갱이 이런 것들을 자주 먹이고, 그리고 비타민 A가 소간, 청어,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먹이고, 마지막으로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발효현미, 시금치, 당근, 다시마, 브로콜리 이런 먹거리들이 강아지 신장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관련돼서 또 하나 고려를 해야 할 것이, 보호자분들은 신장이 안 좋거나 또 신장이 안 좋을 때 소금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문제, 심장 문제 이 두 가지 다 소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금과 신장 기능의 관계에 대해서 ILIS도 식이소듐을 감소시키는 것이 혈압을 낮춘다는 어떤 명백한 기준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발표한 논문 중에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그것이 심장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성인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트륨 섭취는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률과의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소금 자체가 신장이나 심장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좋은 소금, NaCl 정제염이 아닌 좋은 소금을 먹이는 것이 강아지의 심장과 신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료 하나만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겠어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런 책들 중에 한두 개 정도 참고해서 직접 집에서 강아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먹이는 것이 강아지의 신장이 손상되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만성 신부전과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강아지 신장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아지 상태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강아지의 만성적인 피부병이나 아토피 그리고 다른 자가면역질환에 대해서 그냥 대증요품 약으로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강아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